우리가 이제 설로는 떠돌았던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이른바 그 문고리 권력이라 그러죠. 한남동 칠상시보다 더 많이 통화한 사람이 있더라. 관상가 백재건 씨라는 거잖아요. 모두 13차례 4시간 26분 48초.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뭐 나흘 내리 매일 통화한 경우도 있고 근데 시점이 유독 대통령 해외 순방 직전과 많이 겹쳐 있었다. 그러면 이 개입한 국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누구랑 상의했느냐 어떤 사람들이랑 도대체 논의했던가 했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무슨 무속인 뭐 역술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관상이 좋았으면 지금 그렇게 구속돼서 감옥에 있겠어요. 그런데 관상가를 100번을 만나고 통화를 한들 그게 지금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요. 과거에 말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한번 총탄에 저격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낸시 레이건이 점성술사를 노상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일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거기서 끝쳤지 그게 어떤 당무라든지 국정 운영까지 비화되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이러한 자유를 허한 대통령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뭡니까 제2부속실도 없고 특별감찰관도 없으니까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이런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관상가 저는 놀랍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 수염 긴 천공서부터 시작해서 손바닥에 왕자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나 사실은 그 당시 당직자였는데요. 그때 영부인이 불러서 이건 누군가가 말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웃지 못할 비극은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참담한 일이죠. 이 백재권 씨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비단 지난 정권만이 아니고 과거 정권들도 이분이 이제 원래 풍수지리로 네. 전공 석박사를 한 분이기 때문에 단지 관상가가 아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근데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떠오른 이유가 관저부지를 맞아요. 천공이 와서 보고가 됐는데 그게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백재권 씨였던 그러니까 겁니다. 겉보기에 이제 하얀 옷 입고 수염 입고 네, 수염 하니까. 입고 마스크 네. 당시 코로나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하니까는 부승찬 의원이 저서에 그걸 썼다가 이게 사실이 좀 틀렸던 거죠. 백재권 씨인 게 확인이 됐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네요 보니까. 단지 관저 부지를 풍수 전문가한테 보여준 정도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 백재권 씨하고 통화한 시점이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순방 전날 주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해외 순방 일정과 관련돼서 이 사람한테 무슨 조언을 듣거나 했던 게 아닌가. 과거에 보면 명태균 씨가 자기가 캄보디아인가 네. 거기 방문 앞두고서 뭐 비행기 떨어지는 꿈을 꿨다. 어디 일정을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안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뭐 이런 무속, 주술 이런 것들이 많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싶어. 이분하고는 굉장히 통화를 길게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막 뭐 4시간 얼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총 그러니 이게 참 김건희 씨가 국정의 전면에 나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것이었겠습니까? 지금 또 다른 측근이었던 이제 건진법사 전선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특검 조사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거 토길교 측에서 받은 선물 모두 잃어버렸다. 이 진술 입장은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한다는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권성동 의원 소환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통일교, 건진, 권성동 이 커넥션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건진 그분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는 없고 어쨌든 특검이 이제 뇌물들의 향배를 쫓고 있는데 실물이 어디 있는지 뭐 일부는 확인이 됐죠. 서훈건설에서 어쨌든 자수서를 내는 바람에 서희건설, 네. 서희건설에서 나머지 이제 통일교 쪽에서 전달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저런 소문들은 있습니다. 강남에 무슨 언니한테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전성배 씨는 진술도 안 맞아요. 유경옥 행정관이 가가지고 바꿨잖아요. 샤넬백을 다른 백으로. 근데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그 전성배 씨 통해가지고 전성배 씨가 시켜서 밖으로 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진술도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얼버무리고 있고. 뭐 이 나이쯤 되면 기억이 영장 실질 심사를 가물가물하다고 포기한 게 저는 좀 특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포자기 상태. 어차피 뭐 실질 심사 받아봐야
구속될 거고 그냥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 뭐 이런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진술을 또 바꾸면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그냥 계속 이 밀고 가겠다. 근데 이게 재판 가가지고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고개가 갸우땅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내용은 지금 그 통일교와 샤넬백 그 관계잖아요. 그럼 혹시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걸로 일단 때우는 건가? 개인 생각이라 틀릴 확률도 상당히 그런 높다라는 의심이 전제로. 든다. 네. 예, 왜냐하면 보통 일단은 심사를 받아서 열심히 뭐 사실은 이랬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좀 재판부로부터 나름대로 어떤 그 관용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받아보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통일교의 원정 도박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사전에 알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데다가 대통령 그 대선 과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제 그 통일교의 윤모 씨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이라는 여성이 어떤 진술을 할지 그리고 또 이게 또 뭐하고 연관되냐면은 바로 국민의힘의 경선 당시에 과연 통일교가 집단으로 이제 그 당원으로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라든지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율사잖아요. 그리고 한 번 또 어려운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이제 율사로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그런 거를 또 고민하겠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씁쓸해요. 사실 2010년인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해 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좀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영장 실질 심사 때 목걸이 진품과 가품이 같이 제출이 된다든지. 근데 이번에는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순직 해병 특검에게 그 증거인멸 현장이 딱 걸렸더라고요. 한강공원 가가지고 막 휴대폰 집어 던지고 막 발로 밟고 막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그때 그 특검이 그걸 고스란히 촬영을 해가지고 증거인멸 영상으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전화기가 이미 한 번 압수가 됐다가 반환된 거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장면 자체는 그 주차장 화장실 뒤편까지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요게 그대로 이제 찍혔기 때문에 사실은 마치 또 빼박인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걸 근거로 구속이 됐고 이 사람은 지금 최상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이치 뭐 주가 조작서부터 시작해서 삼부토건 네. 그 3부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상당히 파장이 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토리가 복잡하니까 저도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확실히 김건희 측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관여가 돼 있고 또 그 멋쟁이 해병 그 톡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VIP한테 어쨌든 임성근 구명 로비를 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의 VIP는 윤이 아니고 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아직 이제 그 김건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뭐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종호 씨 입이 열리면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도 밖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검이 아마 이제 암행이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근데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지 증거인멸하는 장면이. 그래서 구속이 된 것 같아. 지금 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하나 있고 하나가 이제 주가 조작 혐의 두 가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종호 씨는 혐의가 좀 추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비단아 씨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이제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지난해 이제 노상원 씨 체포할 당시에 안방 금고에서 군 인사 자료를 찾아냈는데 이게 뭐 국방부 인사 담당자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게 국가정보원 방처사급 자료가 들어있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이라고 해도 민간인인데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또 이제 노상원 씨가 본인이 뭐 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도 했었고 또 관여했다는 정황이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엄청난 불법이죠 일단. 그러니까 본인이 정보사령관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일단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불법인데 그 이후에도 자료가 업데이트된 것인지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군인사의 뭐 정치인과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심지어는 일가 친척 얘기까지 지금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직 정보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이게 더 많은 게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했다라는 건데 그거하고 이제 내란하고의 연관성은 또 한번 찾아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그거와는 열외로 일종의 인지 수사가 된 부분이죠. 왜 이 사람이 민간인이고 역술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나라인데 상당히 경악스러운 사실이죠. 그 노상원 씨 수첩 메모와 관련돼서 많이 알려진 건 뭐 정치인들 비롯해서 언론인들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명단, 하겠다 네. 뭐 이런 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계엄의 동기와 관련된 그 얘기들이 노상원 수첩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의 임기 연장을 그 시사하는 장기 집권 그런 메모들, 계획. 장기 집권이죠. 그 메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 계엄이 매우 엉성하게 보이는 게 왜 하필이면 전날 저렇게 국회에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데 했을까? 단지 그게 야당이 사사건건 딴지 걸고 뭐 김건희 씨 문제가 그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 드러날 걸 우려해서 그걸 막으려고 계엄을 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계획이 어설퍼 보이지만 사실은 계획은 어설픈 게 아니었어요. 실행이 안 됐을 뿐이었지. 계획은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짠 거고 군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동원을 한 거고 그 전방위적 군 동원에 있어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을 다 가담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노상원 수첩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돼야 될 부분이 계엄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이 내란 특검이 그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그 내란의 동기가 뭐였는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때문에 그 지금 뭐 나온 얘기 뭐 군 인사 관련 자료 이 자체의 불법성도 굉장히 크지만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이 노상원 수첩에 말하자면 이 지난 그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비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